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그리고 오후 2시 30분을 넘었습니다. 6.15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6월이 보면은 뭐 행사도 많고 사건도 참 많은 게 6월입니다. 6.25 그리고 6.29 선언, 또 60 민주화 시위, 그리고 6.15 선언,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6.15 선언은 김대중, 김정일 회담에서 만들어진 합의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심장에 박힌 대못입니다. 이 대못을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이야기죠. 연방제, 여기가 연방제 합의입니다. 사실은 6.15 선언의 핵심은 연방제 합의입니다. 연방제의 목표는, 연방제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게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1960년에 연방제 통일 방안을 만들어서 남한에 던졌습니다만, 남한은 적각 장면 정부는 그것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지금까지 계속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제는 사기입니다. 형식은 사기인데 목표는 공산화입니다. 사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사회주의 독재 그대로 두고 통일했다고 하자는 겁니다. 이런 통일이 있을 수 없죠. 체제 이념이 하나가 돼야 통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두고 통일되었다고 하자는 것은, 통일되었다고 하자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게 연방제가 처음부터 독약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일성이는 동구 공산국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남한이 연방제를 받기만 하면은 남한은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7년에 호네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동독 서기장이었습니다. 동독 공산당 서기장. 김일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한이 민주화되면 좋겠다. 민주화가 되어서 설사 반공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도 좋다. 민주화가 되면은 그 자유로워진 분위기를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을 앞세워가지고 공산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제 통일. 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연방제 통일을 맨 먼저 주장했던 사람은 김대중 씨입니다. 김대중 씨는 1970년대부터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연방제란 말은 북한에서만 썼으니까 다른 말을 써야 되는데, 놀랍게도 대담하게도 김대중 씨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을 했어요. 뭐 미세한 부분에서 북한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연방제 통일이란 그 말 속에 이미 김일성이가 1960년에 주장한 연방제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 우리나라 공안기관에서도 김대중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북한의 연방제와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씨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신군부 집권 시기에 계엄사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내란 등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선고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신 선포 이후에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의 조총련 그리고 북한 공작원들과 손을 잡고 한민통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 한민통은 반국가 단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씨는 한민통의 의장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납치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만은, 이 한민통의 발기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6항에 한반도를 중립화하고 남북 연방제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실현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면으로 위반되고 이것은 공산화 통일로 가는 길이 여기에 열려 있는데 여기에 김대중 당시 의장 명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사형 선고하는 유력한 증거로 되었습니다. 이 연방제가 드디어 남북 간의 문장에 들어간 것이 바로 6.15 선언이죠. 6.15 선언에 어떻게 적화를 의미하는 연방제가 합의문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우선 첫째, 김대중 씨가 가지고 있는 반대한민국적 이념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반대한민국적, 즉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만 못 받고 있는데 이것과 완전히 다른 통일 방안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6.15 선언의 배경 설명이 되겠죠. 그래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런 엄청난 합의를 하면 안 되죠. 이런 엄청난 합의를 하면 안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노벨 평화상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는 그 순간은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뭐냐? 김대중 대통령이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불법적으로 조성한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평양에 갔어요.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대북 무슨 투자 형식으로. 그러나 언론이 깜깜해서 그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아는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는 거죠. 그 사실이 만약 당시에 폭로가 되었다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은 하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정권 말기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회담 무대가 평양이었습니다. 김정일이는 김대중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첫날 회담에서 김정일이는 공갈을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남조선 텔레비전을 봤더니 인공계 올렸다고 경찰이 잡아갔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렇게 화해 무드를 가지고 회담하고 있는데 이건 뒤통수 치는 것 아니냐? 회담 못하겠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황한 김대중 대통령이 한참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회담으로 갑니다만은 이렇게 기선을 딱 잡습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먹은 자가 아버지 뻘 때는 김대중 씨를 앉혀놓고 김대중 대통령을 앉혀놓고 그런 오만한 짓을 할 정도니까 그 회담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합의문이 나왔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문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독입니다.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해체로 몰고 가는 합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을 그 뒤에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도 개성하고 이번에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서도 6.15 선언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성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념하고 기리자 6.15 등 이런 행사를 남북 간에 공동으로 하자. 6.15 데모, 6.15 선언이란 이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힌 데못은 더 깊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6.15 선언이라는 이 데못을 뽑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재생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다섯 개 합의가 있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서부터 대못이 우리 대한민국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 북한과 통일 문제를
통일 문제의 대원칙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4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자유로운 선거를 한 적이 없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는 통일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긴장 완화는 논의할 수 있다. 핵 문제 해결은 논의할 수 있다. 경제 협력도 논의할 수 있지만은 북한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북한과는 통일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헌법 4조의 명령입니다. 독일도 서독도 동독과 통일할 때 동독 공산당 정권을 대화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표성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정부를 구성하면 대화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과 북은 통일 문제에 대한 대원칙에 합의해버립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법 4조 위반입니다. 헌법 4조 위반입니다. 어떻게 전쟁 범죄 집단과 통일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아직도 도망다니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같이 살자고 합의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통일의 대원칙을 넣으려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넣었어야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란 말이 틀려먹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북한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동족 학살자예요. 3대에 걸쳐서 500만 명 이상의 동족을 죽인 자입니다. 그자와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범주 안에 넣어주는 게 잘못됐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동족 학살자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족 학살자와 민족 공조할 수 있습니까? 동족 학살자입니다. 동족 학살자와 민족 공조할 수 있다고 써놓은 게 6.15 선언의 제1항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러분,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통일의 공통점이 있으려면 통일국가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통일을 지향하느냐? 한반도가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어떠냐? 한반도 전체가 주체사상화되어 가지고 김일성을 영원한 지도자로 모시고 사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당으로 가는데 공교롭게 두 열차가 똑같은 역에서 출발한다 해가지고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목적지가 다른데요. 목적지가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누가 인정했습니까? 아니 김대중 씨가 인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인정은 누가 합니까? 헌법이 해야죠. 헌법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 국민한테 무슨 국민투표를 통해서 물어봤습니까?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국민 배신입니다. 국민 주권 위반이고 또 하나씩 따져보면 남측의 연합제안은 이게 애매모호한데 왜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든 통일 방안에도 연합제가 들어가 있고 김대중 씨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방안에도 연합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연합제는 남측의 연합제안이 이게 어느 것이냐? 어느 것이냐? 김대중 씨 개인의 것이냐? 아니면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던
통일 방안에 나오는 연합제 아니냐.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김대중 씨는 돌아와서 어느 때는 자신의 연합제안을 이야기하고 또 불리해지면은 그거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연합제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선 노태우 대통령의 공식적 국가통일 방안에 나오는 연합제안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공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인데 북한은 공산통일이니까 수령 지배체제 통일이니까 공통점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씨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연합제 아니면은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측의 연합제 안에 대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태우 공동체 통일 방안의 연합제 안은 북한과 공통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김대중 씨가 자기의 개인적인 통일 방안을 내세웠다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헌법에 맞지 않는 자기의 개인적 통일 방안을 가지고 가가지고 북한의 공산화 통일 방안과 연결시켰다면 이건 범죄죠. 범죄 중에서도 엄청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통성이 없습니다. 연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공통점이 없는 걸 있다고 인정했으니까 이것은 사기죠. 이 문서가 사기입니다.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니까 참 황당합니다. 한쪽은 지옥으로 가고 한쪽은 천당으로 가는데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통일을 하자.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6.15선언 제4항이 또 문제입니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말이 2007년의 14선언에도 나오고 이번에 문재인, 김정은 합의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인당 주민소득이 $1,000 정도 되는 북한과 $30,000 되는 한국이 균형을 맞추려면은 한국은 $30,000 중에서 한 $15,000를 북한에 그냥 줘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16,000로 균형이 맞춰지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마음대로 뜯어먹고 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북한에 퍼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 남북한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 이외에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대한민국은 뜯어먹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살찐 돼지처럼 되어가지고 야윈 늑대한테 온몸을 던져 주어가지고 마음대로 뜯어먹어라. 배부를 때까지 뜯어먹어라. 이거죠. 어떻게 이런 국가 자살적인 합의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6.15 선언을 외치면 외칠수록 대한민국 심장에 박힌 이 데못은 점점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갑니다. 통탄에 맞지 않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6.15 선언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거든요. 국가가 총동원돼 가지고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다 나와 가지고 이것을 폐기했어야 합니다. 헌법 몇 개를 위반하느냐? 헌법 1조, 3조, 4조, 헌법 10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10조까지. 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위반입니다. 전면적인 위반. 이게 아직 살아서 14선언이란 아들을 낳고 4.27 판문점 선언이란 손자를 또 낳았어요. 6.15 선언 또 기념일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공동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6.15 선언이란 대못을 뽑아내가지고 땅속에 파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6.15 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면 대결을 해야 됩니다. 진실과 헌법을 놓고 대결해야 됩니다. 법을 아는 사람, 법을 전문하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이 되겠죠. 6.15 선언을 헌법 위반 문서로 규정하는데 그분들이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6.15 선언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죽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